밤 10시 넘어 늦은 저녁을 먹고 잠든 다음 날 몸이 붓고 속이 더부룩한 걸 당연하게 여기셨나요?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늦게 먹으면 살찐다. 소화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암하고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철수입니다. 올해 81살이고 평생을 위장병과 대장질환을 연구하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65세 이후 이 시간대에 밥을 먹으면 암세포가 자랍니다.입니다. 야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높이고 암세포 활성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 보니 습관처럼 밤 9시 넘어서야 식사를 하셨습니다. 늦게 먹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늘고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무기력감과 속쓰림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식사한 음식물은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며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 상태가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토양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처럼 소화기 계통에 생기는 암들은 야식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고 밤사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세포 분열 조절이 무너지면서 이상 세포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야식은 단순한 소화 장애를 넘어 우리 몸 전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넣고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어쩌다 한두 번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시간에 밥을 먹어야 몸이 회복하고 암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저녁 루틴을 바꿔야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처럼 늦은 저녁을 당연하게 여기던 분들은 처음엔 그 위험성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하루 리듬, 즉 생체 시계, 서카디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햇빛에 맞춰 깨어나고 어두워지면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즉 오후 9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이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미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준비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다시 깨어나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 효율은 떨어지고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며 몸속 염증 수치는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이 암세포 성장에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냥 위에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야간에 소화가 잘 안 되면 장이 불완전한 소화물과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퍼져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세포들은 끊임없이 이 염증에 대응하느라 지치게 되고 결국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속도 자체가 떨어지고 세포 재생 능력도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몇 시까지는 밥을 먹어야 안전할까요? 할머니의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것.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때 먹은 음식은 몸이 완전히 쉬기 전까지 충분히 소화될 수 있고 밤 동안 장기들은 재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지나쳐서 밤 9시나 10시 넘어서 식사를 하면 몸은 소화하느라 밤새 긴장하게 되고 회복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이 원칙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6시 안에 저녁 먹고 늦어도 7시 반에는 끝낼게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이 생활을 지킨 결과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아침 기상 시 몸이 훨씬 가벼워졌으며 무기력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체 리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몸은 조금의 무리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사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늦은 저녁 한 끼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저녁 시간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세포를 암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식사 시간을 앞당긴 뒤 몸이 달라지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는 게 걱정이라며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서 새벽에 깨면 어떡하죠? 이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공통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한 저녁 루틴이란 몸이 자연스럽게 쉴 준비를 하고 밤새 세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기.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닭가슴살, 두부, 계란찜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과 삶은 브로콜리, 찐 고구마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오래가고 위장에는 부담을 덜 줍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을 추가하기.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밤새 세포 재생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셋째, 배가 고플 경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달래기. 잠들기 전에 너무 배고프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면 됩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넷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멀리하기. 휴대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스스로 쉬어야 할 시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 저녁 루틴을 2주만 실천했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톤이 맑아지고 소화 불량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잠들기 전에 꼭 뭐라도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부터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밤은 먹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쉬어야 할 몸을 억지로 일하게 하면 결국 그 대가는 몸이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만의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6시 이전에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고 따뜻한 차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건강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 저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몸에게 쉼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저녁 루틴을 바꾼 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가끔 모임이나 행사 때문에 저녁 늦게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어너보이더블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외 상황을 위한 긴급 대처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늦은 식사가 불가피할 때는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밤 9시 이후에 먹어야 한다면 평소 먹던 양의 절반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소화가 쉬운 채소 위주로 선택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 과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고 그 여파는 이틀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식후 바로 눕지 않고 최소 30분은 움직이기. 늦은 저녁이라도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서서 설거지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어도 혈당 상승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셋째,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속을 안정시키기. 늦게 먹은 음식은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쉽기 때문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위의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는 데 좋습니다. 넷째, 다음 날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기. 늦은 저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은 죽이나 바나나 같은 소화 쉬운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을 쉬게 하고 몸의 리듬을 다시 정돈해 줄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 긴급 대처법을 듣고는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임 날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이란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나는 늦은 약속이 많아서 방법이 없어 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70점이라도 60점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몸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늦은 저녁 식사가 왜 위험한지,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저녁 루틴을 만들고 예외 상황을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데 수십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을 쌓는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몸을 아프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몸을 살릴 것입니까? 선택은 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가볍고 기운도 나요. 예전에는 일어나기도 싫었는데.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가 왜 암세포를 키우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때 인슐린은 몸 안에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변형된 세포, 즉 암세포에게는 이 인슐린 신호가 빠른 분열과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가 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등은 이 인슐린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야간에 분비되어야 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늦은 식사로 인해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밤새 몸을 보호해야 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이상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기능도 약화됩니다. 결국 늦은 식사는 인슐린 폭발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멜라토닌 억제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만성 염증을 만들어 암 발생의 토양을 다져주는 세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 설명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건데 몸속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디선가 이상한 통증이 찾아오고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왜 그때 몰랐을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중요한 신호를 미리 들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는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야간 식습관이 잘못되면 5년, 10년 후에 조용히 병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몸은 오늘의 생활 습관을 내일의 건강으로 반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야간 식사를 줄이고 몸의 자연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 식사가 당신의 세포를 건강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이끌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생활을 바꾼 뒤 몸이 좋아진 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저녁 일찍 먹고 산책까지 하니까 진짜 속도 편하고 살도 빠졌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이웃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고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혼자 살아서 시간 맞춰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때를 놓쳐 배가 몹시 고플 때야 허겁지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며 결국 큰 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식사 알람을 권합니다. 첫 번째, 하루 2번 식사 알람을 맞추기. 오후 5시 반이나 6시쯤 알람을 설정해 두고 그 시간에 맞춰 가벼운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정성스럽게 차리기.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는 마음으로 대충 먹지 말고 작은 접시라도 정성스럽게 음식 담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가 몸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식사와 산책을 세트로 묶기. 저녁 먹고 바로 산책하는 것을 하루 일과처럼 고정해 버립니다. 식사 후 15분 산책은 혈당 조절,
소화 촉진, 수면 유도까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혼자 살아도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혼자 사는 외로움에 식사 시간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귀찮고 무심한 마음에 대충 한 끼를 때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몸은 작은 무관심에도 조용히 상처 입고 있다는 것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를 살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해 식사를 하십시오. 그 작은 성실함이 당신의 몸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알람을 맞추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몸은 당신의 다정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따뜻함에 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늦은 저녁 한 끼가 당신의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늦은 식사 습관을 고친 후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살아나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밤 9시 이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가 됩니다. 또한 야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면역력은 약해지고 몸속 염증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5년, 10년 뒤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위해 하루 일과를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저녁은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식사 후에는 15분간 천천히 걷기, 밤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전자기기는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조용한 루틴을 만드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세포를 살리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몸에게 쉼을 선물하십시오. 6시 저녁, 15분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시간. 이 4가지 작은 선택이 당신을 병이 아닌 건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저녁 루틴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결심이 당신 자신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증상이 있다면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을 위한 작은 다정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